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레이컬스와 휴스턴 시리즈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르브론과 론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전술 분석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부족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깊은 전력 분석이나 좋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채널 추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농구 채널 B프라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이죠. 업로드 속도나 영상 퀄리티로 봐서는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합을 보고 이거 다루고 싶다, 이 영상이 진짜 하이라이트지라고 생각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댓글도 다는데 아직 답글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 댓글을 보신다면 추천해주세요. 농구 채널 B가 제 댓글에 답하는 그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케치 농구라는 채널인데 혼자 하시는 채널 같고 아직은 작은 채널입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분석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결국 현지 분석을 한글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금은 겉돈다는 느낌이 나는 영상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비 전술 분석에 탁월하십니다. 첫 영상이 토론토 분석이어서 정말 주의 깊게 봤는데요. 현지인이자 토론토 통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분석이다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현지 팬이 아니면 알기 힘든 오지 이야기야 라우리의 공격자 파울 유도 능력까지 짚어내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근에 레이컬스와 휴스턴 시리즈 수비 전술도 분석해 주셨는데 굉장히 알기 쉽게 해주셔서 영상을 보시고 시합을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제가 잘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지난 영상을 보셨다는 가정하에 시작하겠습니다. ESPN의 맥스의 말처럼 고트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현 시점에서 조던의 6번 우승, 6번의 파임, 그리고 6번의 CM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이야기의 서사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트 사건을 통해서 방향 전환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르브론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해도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리그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기에 선행동 후사가 혹은 리그의 선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제가 느끼기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중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더 디시전 쇼로 마이애미에 갔다가 클리블랜드로 돌아올 때 영상이 아닌 글을 선택했으며 자신이 구술한 것을 리 젠킨스라는 스포츠업계 최고의 장문 능력을 보유한 SI의 편집장에게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게 보내는 편지, 라 불린 이 글은 적어도 제가 읽어본 스포츠 칼럼이나 글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하면서 예전에는 없던 조급함과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언론과 동료 선수를 잘 다루는 르브론에게 너무나 궁합이 나쁜 카와이가 나타나 자꾸만 르브론이 계획한 일들을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의 합리적 추측과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수정된 르브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론이 현역 선수들 중에는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커리어를 쌓았으며 37살인 현재까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리그 최고의 선수다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현역 최고가 아닌 역대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의 계획은 보통 선수들의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거창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선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승 횟수나 MVP 수상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 시대를 얼마나 압도적으로 지배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이전 혹은 더 이전의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선수들의 수상 경력이나 우승 횟수 그리고 기록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숫자로나마 그 위대함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바로 이 숫자에서 더 이상 자신이 최고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은 색다른 조던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마이애미에 합류하기 위해서 등번호 23번을 4년간 포기했었습니다. 만약 르브론의 은퇴 후 마이애미가 그의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만든다면 6번이 될 것이고 르브론의 번호인 23번은 마이클 조던의 번호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래서는 마이애미에서 2번 우승한 르브론이 마이애미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조던에게 진 모양새입니다. 숫자로서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최초입니다. 영리한 르브론은 최초가 된다면 그 또한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가 현재 원하는 것은
조던도 하지 못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최초의 3팀 3파행과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에서 뛰면서 우승하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아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며 그가 이루게 된다면 영원히 플레이오프 때마다 소환되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조던처럼 은퇴한 뒤에도 계속 거론이 될 것입니다. 르브론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와 비슷한 것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를 떠나 클리블랜드로 돌아올 때 자신의 자신의 오랜 지기인 리치 폴을 에이전트로 만듭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뒷골목에서 자동차 트렁크에 선수들 유니폼을 걸어놓고 팔던 리치 폴이었기에 NBA 에이전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계약을 다루기에 NBA 에이전트는 법 혹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르브론은 리치 폴을 에이전트로 밀어붙이고 NCAA와 NBA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국 아담 실버는 리치 폴이 에이전트가 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조금은 뻘쭘했는지 르브론은 후에 클리블랜드 대학으로 하여금 리치 폴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게 합니다. 물론 명예 졸업장과 4년제 학부 졸업장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사건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르브론은 클리블랜드 동료들에게 리치 폴을 소개시켜 주었고 J.R. 스미스나 트리스탄 톰슨과 같은 선수들은 리치 폴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르브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클리블랜드 선수단은 리치 폴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에 몇몇 선수들과 에이전트들이 이에 상충이라며 NBA에 개입을 요구했고 이번에도 아담 실버는 모른 척합니다. 아담 실버 입장에서는 철퇴를 내리고 NBA 인기를 하락시킨 총재로 남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NBA 인기를 성장시킨 총재로 남느냐에 기로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상황에서 아담 실버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아담 실버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 몇 년 뒤 돈 냄새를 잘 맡고 사업 수완이 좋은 제이지는 구단주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시작하고 어빙, 르버트, 디니디, 그리고 챈들러와 같은 선수들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말만 구단주가 아니지 여전히 구단에 대한 장악력을 행사하는 제이지가 네츠 선수 4명의 대리인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이미 르브론과 리치 폴의 경우를 허락한 아담 실버 입장에서는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츠의 막장 테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이 부분은 내시가 감독으로서 꼭 극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레이컬스에 온 르브론은 다른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이미 있는 선수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그는 레이컬스에 와서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선수를 리치 폴의 선수로 영입한 뒤 레이컬스로 데려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AD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AD의 경우 정말 시끄럽게 레이컬스로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이컬스는 클리블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제리 버스는 레이컬스 왕조를 직접 처음부터 만든 인물이며 레이컬스가 곧 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인 지니 버스는 아버지의 레이컬스 왕조를 물려받기 위해서 짐과 존이라는 두 오빠를 제껴버린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레이컬스에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필 잭슨을 데려옵니다. 현 사장인 롭 펠린카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인 미시간 대학 스캔들 때 선수로 뛰던 인물입니다. 네, 웨버의 팀 동료였으며 웨버가 입학하기 전 NCAA 우승도 경험한 인물입니다. 변호사가 된 뒤로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어서 코비를 도왔습니다. 코비가 이 살벌한 레이컬스에서 커리어를 온전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롭 펠린카의 도움이 컸습니다. 매직 존슨은 언제라도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지니 버스의 혈육들 또한 호시탐탐 레이컬스를 되찾을 날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굴에 르브론이 AD와 리치 폴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롭 펠린카는 선수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고객인 이고달라의 레이컬스 영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올랜도 버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레이컬스는 J.R. 스미스와 디온 웨이터스를 영입하는데요. 의외의 영입이라는 제 지인의 말에 저는 둘 다 리치 폴의 고객이며 이로써 레이컬스 선수단에 르브론 사단, 아니 리치 폴의 고객인 선수가 총 6명, 그리고 사실상 고객이라고 봐도 무방한 론도까지 더하면 7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왜 JR과 웨이터스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코비의 죽음으로 일단 세력 싸움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누구보다 르브론 본인이 롭 펠린카와 지니 버스는 바보가 아니며 AD, JR, 웨이터스 등 계속해서 리치 폴의 고객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우승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승을 못한다면 레이컬스에서 뛰는 6명의 리치 폴 선수들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근 보여준 르브론답지 않은 조급한 모습이 바로 이것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르브론은 약한 팀으로 가면 쉬울 일을 왜 레이컬스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명문 구단의 타이틀도 있지만
레이컬스의 돈과 힘이 있어야 브로니가 NBA에 오게 되면 그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르브론이라도 드래프트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뛰는 팀으로 드래프트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팀에게 데려올 능력, 즉 돈이나 드래프트 픽이 있어야 합니다. 르브론이 요즘 들어서 계속 NCAA와 각을 세우고 신경전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브로니와 우승을 하려면 1년이라도 빨리 NBA에 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NCAA를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벽해 보이는 르브론의 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트 논쟁 후 그는 이 계획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카와이가 토론토로 가서 우승을 해버리면서 2팀 2파임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팀에 가서 3팀 3파임을 먼저 해버리면 두 가지 계획 중 하나가 무산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레이컬스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르브론은 카와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카와이는 이쪽으로는 영리하기로 소문이 난 선수이며 절대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인들에게 레이컬스를 갈 확률은 0%고 클리퍼스가 아니면 토론토에 남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주장은 두 가지에 근거했습니다. 카와이가 2옵션 혹은 3옵션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엉클 데니스라 불리는 카와이의 실제 삼촌이자 에이전트 업무를 봐주는 인물이 리치 폴과 르브론에게 절대로 그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근거였습니다. 카와이는 르브론의 우승길을 막아선 과거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3팀 3파임의 길목에서 르브론과 카와이는 다시 한번 명승부를 펼쳐야 할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3팀 3파임을 노리는 르브론과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의 앞길을 또 가로막은 셈이 된 파괴왕 카와이.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다음 편을 당연히 파괴왕 카와이와 비호감이 된 클리퍼스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카일러 머리 영상 하나 만들고 바로 카와이와 클리퍼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